선생님, 학부모 상담할 때 상위권 부모님들은 티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엄마들은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그런데 이 엄마들은 되게 제가 막 서둘러 다른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1대1 과외인데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을 내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연습시키시면 돼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정원아, 수업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의 저자이신 정규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초등교사이자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에서 6세, 6에서 12세 몬테소리를 공부하였고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딸 아이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스타 몬티아이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지금은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현재 아이도 키우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내 아이한테 바로 적용해야겠다 싶으신 게 있으실 거고 이건 진짜 필요 없는데 부모님들이 힘을 너무 쓰네 싶은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직 교사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는 게 1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참는 연습을 아이에게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참는 연습이요? 네. 왜요? 예전 아이들에 비해 요즘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못 기다리고 못 참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설명도 끝나기 전에 저에게 너도 나도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명이 손 들고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도 동시에 손을 들고 동시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교사가 1명인데 대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다 끝나고 질문을 하거나 옆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조금 스스로 해결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더라면 요즘 아이들은 바로 저에게 물어서 당장 즉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만약에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는 제 팔을 막 흔들어서 자기한테 집중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나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전이랑 좀 달라졌던 게 하교하고 아이가 교실 문을 나가자마자 핸드폰을 켜요.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뭐 오늘 있었던 일, 불편했던 일,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오후 일정에 대해서 막 확인하고 조율하고 바로 그렇게 묻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장난감을 가질 때도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뭔가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참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제 딸도 이제 하나인데 친정 식구들이 다 예쁘다, 뭐 해줄까, 뭐 사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도 돼요. 딸이 잘 못 참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는 연습은 일부러라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참는 연습을 가정에서 어떻게 일부러 시키시나요? 제가 이 참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책도 찾아보고 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1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해주지 말자. 이 원칙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옵니다. 그러면 다 해주지 말자 생각하고 이따가 엄마 이거 끝나고 해줄 거야. 기다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 아이가 기다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트나 뭐 백화점에 갔을 때 간식이나 뭐 예쁜 액세서리를 무조건 사달라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 해주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간식 아까 먹었지?
아니면 이 물건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되게 쉬웠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코 풀기를 아이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코 자주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코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엄마들이 달려가서 물티슈로 쓱 닦아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 풀기는 자기 조절 능력도 기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몬테소리의 3, 6세 과정 안에 일상 영역 안에 자기를 배려하는 영역 안에 코풀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30개월부터 가르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렇게 이걸 시키는 이유가 바로 자기를 인지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저도 아이에게 한번 가르쳐 봤는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엄마 코 나왔어 하면 코가 나왔네. 자, 우리 휴지 한 장 뜯어와 볼까? 하면 아이가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휴지 한 장을 이제 반 접어서 손 위에 올린 다음에 코에 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휴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된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 나서 풀고 닦으면 접어지죠, 이게. 네, 접어져요. 그러면 또 접은 상태에서 코를 막아요. 또 왼쪽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고 하고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럼 또 접혀 있죠.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 접은 상태로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이 활동 안에도 이렇게 단계가 다 있어요. 네네. 이거는 먼저 코가 나왔어요. 그러면 불편하네 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죠.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휴지를 뜯어와서 시도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료를 한 아이는 내가 해냈다, 엄마 도움 없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기를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스스로 평가하면서 배움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반에서 바른 글씨 쓰기 연습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활동이에요. 먼저 글씨를 어느 정도 써서 선생님한테 다 쓴 사람 와서 검사 받아라. 그러면 열심히 썼다 싶으면 통과. 아니면 여기 다시 써오자 하고 제가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평가의 기준은 누가 되나요? 선생님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기준은 완벽한 글씨죠. 칸의 획이 딱딱 맞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글씨가 아이에게는 목표가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평가하게 해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이 적어져요. 얘들아, 너희가 쓴 글씨 중에 가장 잘 쓴 글씨 2개만 동그라미 쳐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찾아요. 왜?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써야 될 글씨 2개에도 동그라미를 해볼까? 그러면 정말 칸에 안 맞게 삐뚤삐뚤 쓴 글씨 2개를 동그라미 하고 지웠다가 다시 열심히 써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준이 누구한테 있나요? 자기한테 있죠. 아까는 기준이 엄청 높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하기 싫고 너무 힘든 일이 되는데 기준이 나한테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되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딸아이가 색칠하기에 빠져 있거든요. 알록달록 열심히 색칠을 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는 네가 색칠한 부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그럼 여기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면 알록달록 색칠해서 튀어나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아이가 칭찬해달라고 가지고 온 것들을 보고 와 잘했네 멋있네 이런 얘기보다는 스스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는 게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평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코풀기와 세 번째 자기평가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인 거잖아요. 코풀기와 이 자기평가도 메타인지 아주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코풀기도 내가 불편하네 해결해야겠네 라는 생각도 메타인지고 그리고 자기평가도 내가
제일 잘 쓴 글씨는 이건데 못 쓴 글씨는 이거네. 요거 한번 고쳐봐야겠다는 이 생각 자체도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메타인지의 기본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가 필요할 때 메타인지를 작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절대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기준에서 아이의 선택을 막는 일 또는 저의 좁은 지식으로 아이의 인생을 단정해버리는 그런 일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이걸 안 하셨어요. 저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교대를 간 게 아니라 중간에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재수를 해서 교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배낭여행이 가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인도로 배낭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딸아이를 과연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인도에서 가졌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조금 늦은 나이에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교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인도 여행 선택을 막지 않으신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부모 상담할 때 상위권 부모님들은 티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엄마들은 상담할 때 질문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보통 엄마들은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그런데 이 엄마들은 되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선생님, 우리 정원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교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례를 생각해서 이 아이의 딱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을 이렇게 콕 집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너무 학습 태도도 좋고 아이들과 좀 잘 지내는데 조금 한 가지 교사 눈에 계속 보이는 게 있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정원이가 친구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하는 연습을 집에서 시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걸 질문하지 않으시면 이 얘기까지 상담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교사는 또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정원이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 한 가지 딱 제가 봐줘야 될 게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부모님이 절대로 뭐 교사거나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 가지 집에서 시켜야 될 학습이라고 하면 교사는 이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것만 좀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듣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요. 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죄책감.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칭찬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가정에서 꼭 도와줘야 될 요거 요렇게 짚어서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교사의 언어와 부모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거 궁금해요. 예전에 보니까 직장인들끼리의 대화인데 내부 검토 결과라는 말은
우리 사장님이 안 해준대요라는 뜻이고 아. 네, 이런 측면에서 차마 선생님들이 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좋게 표현한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할 수 없죠. 부모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네.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는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정말 활발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규칙을 조금 더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활발함으로 다른 아이에게 조금은 피해가 된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이런 말을 쓴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이 말을 들으면 와 우리 아이 진짜 호기심 너무 많다라고 좋게 받아들이셔도는 되는데 교사의 입장은 2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뭐 질문을 한다거나 수업의 흐름을 좀 많이 이렇게 끊는다, 중단시킨다 이런 의미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정말 착해요. 근데 착한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정말 착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좀 물러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모님께서 잘 분별해 주세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보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태도가 달라지더라 측면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 태도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 기술을 알게 되면 태도가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정말 중요한 수업 태도 2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연습하면 담임 선생님도 그 아이만 바라보고 수업을 하십니다. 진짜요? 먼저 1단계는 선생님을 바라본다. 너무 쉽죠? 네. 근데 2단계가 더 중요해요. 2단계는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 이해가 안 되면 갸우뚱, 요겁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이걸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너무 수업 태도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성실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걸 하더라고요. 먼저 선생님을 바라보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2단계, 두 번째 단계인 이해가 되면 끄덕인다를 이 아이가 하니까 수업을 하는 제가 그 아이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명이 고개를 끄덕여주면 수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아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구나. 그러면 다음을 넘어가고 애가 조금 모른다. 고개를 갸우뚱 한다 하면 제가 막 서둘러 다른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1대1 과외인데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을 내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태도를 집에서 억지로라도 좀 여러 번 연습을 시켜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하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연습시키시면 돼요. 정원아, 수업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는 선생님을 바라본다. 엄마 쳐다봐봐. 엄마가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엄마 이야기가 이해되면 끄덕해봐. 모르겠으면 이렇게 갸우뚱해도 돼 라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봐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선생님이 나만 보고 수업해? 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셔라. 별로 자랑스러운 구석이 없어도 내 아이만큼은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면 정말 아이가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난 학부모 중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설거지도 할 때 있고요. 재활용도 스스로 버리러 나가요. 이런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 어머님의 눈빛이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행동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내 아이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라고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요. 이 아이가 크게 특별한 구석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머님의 말씀 하나로 저도 자랑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자료에서 아이가 국어 98점, 영어 91점, 수학 62점을 받아왔어요. 이 성적표를 학부모들께 보여줬어요. 어떤 점수에 눈이 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77%의 학부모님이 62점 수학 점수에 눈이 간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직관적으로. 수학만 조금만 잘하면 이 아이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 생각해 보면 국어랑 영어 점수가 90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언어 능력이 탁월한 아이거든요. 이 성적표를 들고 아이가 엄마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여줬는데 엄마의 반응이 야, 수학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의 마음은 정말 국어 98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런 반응이라면 저는 공부하기 싫을 것 같아요. 힘 빠지죠. 그런데 이 성적표를 보고 야, 너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가 정말 대단하다. 깜짝 놀랐다.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뒤돌아서서 그래 수학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가져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강점을 찾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그 이상의 것을 해갈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사이에 아이의 잘하는 부분까지 묻혀버리고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의 어떤 사소한 거라도 그 강점을 먼저 찾아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규윤 선생님의 신간도서 선생님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